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 치매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2명만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는데요. 2025년에는 요양보호사분들의 급여나 근무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요즘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근무 환경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점점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미성숙한 사회의 인지도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요양보호사 관련 영상 댓글만 봐도 요양보호사가 아닌 파출부나 가정부처럼 인식해 집안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매년 국가에서 발표하는 최저임금에 따라 시급과 월급에 영향을 받는데요. 따라서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0원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장기근속 장려금이라고 한 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3년 이상 근무하셨을 때 급여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원, 노인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센터 등 재가시설 또는 시설근무 요양보호사 모두 해당됩니다. 한 기관에서 3년에서 5년 미만 근무했을 때는 월 6만원, 5년에서 7년 미만은 월 8만원, 7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월 1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 장기근속 장려금도 10명 중 1명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 요양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이용 중단이 많아 근무 기간을 채우기 어렵고 가족들 근처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직 기간이 3개월 이상 길어지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한 요양보호사의 말씀을 빌리면 어르신 사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가 일자리가 끊기면 센터에서 다른 수급자를 매칭해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려면 기약 없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르신이 있는 다른 센터로 옮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일 기간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한 기관에서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 장려금은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1년 이상 경력부터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장기근속 장려금이 생긴 배경에는 요양보호사의 잦은 입사, 퇴사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유도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 취지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이 신설되었는데요. 요양보호사 승급제에 의해 월 15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중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고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은 안 봐도 뻔한 상황인데요. 멀리 사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손과 발이 되어주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돌보는 업무에 비해 처우가 다소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를 경력 전체로 인정해주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과 관련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